대한민국 사람치고 이 문장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2010년대 초반 강렬한 고구려 기마상의 이미지와 함께 등장한 이 한 문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검정색 헬멧을 쓰고 철가방을 든 배달원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은 단순히 배달앱 광고를 넘어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역동적인 정체성을 건드렸죠. 특유의 키치한 감성,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전용 서체, 그리고 소위 B급 문화라고 불리는 정서를 주류로 끌어올린 마케팅까지. 배달의 민족은 단순히 편리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응원하는 하나의 문화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가요? 한때의 설렘은 간데없고 앱을 켤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에 눈물을 흘리고 라이더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소비자들은 배달비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국민적 사랑을 받던 대한민국 대표 앱에서 이제는 독일 본사의 배를 불려주는 거대 플랫폼이자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배달 이민족. 과연 무엇이 이토록 찬란했던 성공 신화를 무너뜨린 걸까요? 오늘은 배달 이민족이 걸어온 영광의 역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배신의 드라마, 그리고 괴물처럼 등장한 경쟁자들과의 사투까지 그 파란만장한 연대기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16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거리는 전단지로 가득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전단지 뭉치들, 그리고 그 전단지를 모아놓은 두꺼운 책자가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었죠. 그때 한 젊은 디자이너, 김봉진 의장 나타납니다. 그는 길거리에 버려진 전단지들을 직접 주워 모으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를 디지털로 옮기면 어떨까? 이 단순한 생각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 배달의 민족은 정말이지 힙했습니다. 대기업의 세련된 광고가 아니라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같은 유머러스한 문구로 우리를 웃게 만들었죠. 당시 한국인들은 이 기업이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한다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배민은 토종 앱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산 플랫폼의 공세 속에서 한국의 배달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우리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배민 신춘문예 같은 이벤트에 참여하며 마치 내 일처럼 응원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 1위에 올라섰을 때 우리는 그것이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승취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2019년 12월에 터집니다. 배달의 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독일의 거대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매각 금액은 무려 4조 7,500억 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였죠.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축하보다는 배신감에 가까웠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배민이 강조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민족 아니었나요? 일본 자본이 섞인 쿠팡이츠를 공격하며 토종 기업임을 강조하던 그들이 정작 본인들은 거액의 돈을 받고 독일 기업에 집을 넘겨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비아냥 섞인 대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민족이었네, 게르만 민족이었구나 하는 조롱 섞인 말들이었죠. 이때부터 배민의 정체성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한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엑시트라는 경영학적 평가 뒤에는 자신들을 지지해준 팬덤을 돈과 바꿨다는 냉소적인 시선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문제는 주인만 바뀐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주인이 바뀌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뭘까요? 바로 수익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4조 원이 넘는 거금을 들인 만큼 그 본전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배민의 수익 구조는 급격하게 자영업자들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깃발 꽂기 논란이었습니다. 울트라콜이라는 이름의 광고 상품인데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깃발을 꽂으면 그 주변 지역 소비자에게 가게가 노출되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공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 개의 깃발을 꽂아야만 했습니다. 옆 가게가 10개 꽂으면 나는 20개를 꽂아야 노출이 되는 무한 경쟁의 지옥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민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오픈 서비스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기존의 전객제 광고가 아니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가는 방식이었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배민에 내야 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사장님들의 절규가 쏟아졌습니다. 50만 원어치 피자를 팔았는데 이것저것 떼고 나니 남는 게 10,000원도 안 된다는 식의 50만 원 피자 사건 비유가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자영업자의 파트너를 자처하던 배민이 어느새 사장님들의 고혈을 짜내는 거대한 빨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달료 산정 기준이 바뀔 때마다 라이더들은 거리로 나와 파업을 선포했습니다. 플랫폼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처우는 갈수록 불안해지는 기묘한 상황이 반복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독점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배민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 결국 배민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거대한 포식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쿠팡이츠입니다. 쿠팡의 자본력을 등에 업은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 무료 배달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던졌습니다.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로 속도 전쟁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아예 배달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애착이 있던 앱이라도 배달비가 4,000원, 5,000원씩 나오면 손이 가질 않죠. 쿠팡이츠의 공세는 매서웠습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소비력이 집중된 서울 지역에서는 이미 배민의 결제 금액을 추월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민 없으면 밥 못 먹는다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쿠팡이 훨씬 싸고 빠른데 왜 배민을 써?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배민은 부랴부랴 뒤늦게 무료 배달을 도입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의 주도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깃발 꽂기 논란이었습니다. 울트라콜이라는 이름의 광고 상품인데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고 깃발을 꽂으면 그 주변 지역 소비자에게 가게가 노출되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공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 개의 깃발을 꽂아야만 했습니다. 옆 가게가 10개 꽂으면 나는 20개를 꽂아야 노출이 되는 무한 경쟁의 지옥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민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오픈 서비스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기존의 전객제 광고가 아니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가는 방식이었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배민에 내야 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사장님들의 절규가 쏟아졌습니다. 50만 원어치 피자를 팔았는데 이것저것 떼고 나니 남는 게 10,000원도 안 된다는 식의 50만 원 피자 사건 비유가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자영업자의 파트너를 자처하던 배민이 어느새 사장님들의 고혈을 짜내는 거대한 빨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달료 산정 기준이 바뀔 때마다 라이더들은 거리로 나와 파업을 선포했습니다. 플랫폼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처우는 갈수록 불안해지는 기묘한 상황이 반복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독점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배민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 결국 배민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거대한 포식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쿠팡이츠입니다. 쿠팡의 자본력을 등에 업은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 무료 배달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던졌습니다.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 배달로 속도 전쟁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아예 배달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냉정합니다. 아무리 애착이 있던 앱이라도 배달비가 4,000원, 5,000원씩 나오면 손이 가질 않죠. 쿠팡이츠의 공세는 매서웠습니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소비력이 집중된 서울 지역에서는 이미 배민의 결제 금액을 추월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민 없으면 밥 못 먹는다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쿠팡이 훨씬 싸고 빠른데 왜 배민을 써?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배민은 부랴부랴 뒤늦게 무료 배달을 도입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의 주도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여론의 시선입니다. 최근 배민의 영업이익이 발표될 때마다 대중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의 대부분이 독일 본사의 배당금으로 유출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한파를 뚫고 치킨을 튀기고 라이더들이 빗길을 가르며 배달해서 모은 돈이 결국 독일 기업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인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배민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의 기업이 아닌 부의 유출 통로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과거에는 배민을 써주자고 독려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민은 동네북이 되어도 싸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공 앱들이 등장하고 지자체들이 배달 플랫폼의 횡포를 막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바로 이런 민심의 이반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배달 이민족의 위기는 단순히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초심의 상실과 신뢰의 붕괴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배민이 가졌던 그 키치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에 편입된 이후 배민은 데이터와 숫자에만 집착하는 차가운 기계처럼 변했습니다. 사장님을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도구로 보고 소비자를 팬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만 대했을 때 그들은 이미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쿠팡이츠에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상징적인 사건은 배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과 같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1위는 없습니다. 특히나 변화가 빠른 IT 업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배달 이민족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독일 본사로 향하는 배당금을 줄이고 그 돈을 다시 현장의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에게 돌려주며 진정으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수료를 올리고 독점적 지위만 이용하려 든다면 배달 이민족은 교과서에 실릴 한때 유행했던 실패한 스타트업의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배민을 켤 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문구가 설레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유산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것은 편리한 앱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지지 않은 공정한 플랫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6년 전 길거리에 전단지를 줍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배민의 추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도 내부의 부패와 오만함으로 무너졌듯 플랫폼 권력 역시 민심을 잃으면 한순간의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배달 이민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명망사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편리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은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배달 이민족의 다음 행보가 과연 재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대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지 저 역시 숨을 죽이고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지식위드는 언제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은 곳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